반갑습니다.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. 등속 원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등속 원운동이란 이제 말 그대로 이러한 물체의 운동 궤도가 이제 원형인 운동을 말하고, 또한 이 원의 그 접선 방향의 이 부위가 항상 일정한 그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점 O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속도 벡터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작도를 해보면, 일단 물체가 이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할 때의 그 속도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, 일단 이 점은 이 원의 중심점 O라고 생각을 하고, 따라서 그 RI와 RF는 실제로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, 또한 이 A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VI, 그리고 B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VF라고 했을 때, 이 VI와 VF도 결국은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. 또한 우리가 이 두 개의 벡터 합에 의한 델타 V는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, 또한 델타 V의 방향은 항상 이 원의 중심을 이제 향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됨을 이러한 속도 벡터의 합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, 또한 이제 각각의 방향에 따라서 항상 이 델타 V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고, 또한 단위 시간당 그 속도의 변화가 우리가 가속도이기 때문에, 따라서 이러한 원운동에 있어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이제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으므로, 우리가 이제 센트리피털 그 가속도, 즉 이제 구심 가속도라고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VI와 VF가 같고 RI와 RF가 같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, 또한 우리가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결국 그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V의 이제 크기와 같게 되고, 또한 이 비례식에 의해서 그 델타 V의 크기는 이제 R분의 V의 이제 델타 R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고, 어차피 시간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기호를 그 생략을 해서 표시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, 또한 델타 T분의 이제 델타 R의 절대값은 결국 또한 V이기 때문에, 따라서 이제 이러한 등속 원운동에 있어서의 구심과 속도 AC는 R분의 V 제곱이 되겠습니다. 또한 우리가 V는 결국 그 시간분의 이동 거리에서 결국 이제 한 주기를 돌면 이제 결국 원은 한 바퀴를 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원의 둘레는 2πr이 되게 되므로, 따라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주기 t는 이제 v분의 2πr이 되겠습니다. 또한 우리가 각 속도 오메가는 이제 t분의 2π라는 또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, 이제 t 자리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각 속도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게 되고, 따라서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 접선 속도 v의 크기는 이제 반지름 곱하기 각 속도로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제 v 자리에 r 오메가를 대입을 해서 다시 이 구심 가속도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각 속도 오메가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, 이제 구심 가속도 AC는 R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. 등속 원운동에서 순간 속도와 순간 가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배웠던 내용일 것이고, 이제 우리는 그
그 등속 원운동도 이제 2차원 평면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제 이러한 성분 그 벡터, 즉 이제 카테시안 벡터 형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, 따라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원주상을 이제 어떤 파티클 P가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의 그 속도를 V라고 하고, 이때 이제 이 점 P가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시타라고 하고, 그 이 원의 원운동을 하는 운동의 궤적의 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, 이때 이제 이 V를 다시 우리가 각 축 성분별로 분해를 하면 이제 Vx는 이쪽 방향이 될 것이고, 이제 Vy는 위쪽 방향을 향하게 되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왼쪽을 향하면 마이너스, 위로 향하면 플러스이므로 Vx는 마이너스 V 그리고 사인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, 그리고 Y축 성분은 V의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, 이제 각각을 단위 벡터 i와 그 내적한 카테시안 그 폼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이때 부호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쪽 4사분면이라고 하면 모두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, 만일에 2사분면은 이제 속도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분해를 하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게 될 것이고,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향하니까 이때는 이제 Y축 성분이 그 마이너스, 그리고 이쪽은 둘 다 플러스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. 또한 사인 시타는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사인 시타는 R분의 YP이고, 이제 코사인 시타는 R분의 XP이므로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한 이제 우리가 순간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 속도를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가속도가 되게 되는데, 우리가 이러한 그 벡터 함수의 미분은 결국 각 성분을 미분을 해서 표시를 하면 되므로, 따라서 이제 R분의 V의 YP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R과 V는 그 상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따로 묶어서 표시를 하고, 이제 dt분의 dyp가 되게 될 것이고, 이제 뒤쪽은 이제 y축 성분 쪽은 이제 r분의 v의 dt분의 즉 이제 dxp dt가 되게 될 것이고, 따라서 이제 dyp dt가 이제 이 속도의 y축 성분을 미분한 값이고, 이제 그 dxp dt는 이 속도의 x축 성분을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, 따라서 이제 x축 성분의 그 x축 성분은 앞서 우리가 마이너스 v 사인 시타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쪽에 대입을 해주고,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다시 이쪽에 대입을 하면 이제 결국 가속도 a, 즉 이제 구심 가속도 a는 마이너스 r 분의 v 제곱의 코사인 시타 i 플러스 마이너스, 이번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 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, 또한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것은 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였기 때문에, 따라서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결국 이 x 성분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성분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므로, 따라서 이제 r분의 v 제곱은 이제 공통 인수가 되어서 이제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되고, 이제 코사인 시타 제곱과 사인 시타의 제곱은 결국 1이므로, 따라서 이제 그 가속도 구심 가속도 a의 크기는 r분의 v 제곱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, 이때 이제 가속도 벡터 a가 이제
x축과 이루는 각도를 파이라고 하면 탄젠트 파이는 이제 ax분의 ay가 되게 되고, 이제 각각의 그 ax와 ay의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, 이 부분은 공통인수로 소거를 하면 결국 탄젠트 시타와 같게 되므로, 따라서 항상 이 그 가속도 a의 방향은 이제 이 중심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이제 이 중심에서 이렇게 틀어진 방향이 아니라 항상 이 중심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이제 벡터의 방향이 그 정해지는 것을 이제 다음에 관계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기 속도가 400i 플러스 500j이고 24초가 경과한 후에 속도가 마이너스 400i 마이너스 500j라고 할 때 그 구심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구심 가속도는 이제 r분의 v 제곱이고, 이때 우리가 어떤 그 원의 반지름인 r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식으로는 우리가 풀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, 다시 우리가 r이 들어가는 공식을 이제 주기 공식에서 주기 t는 2파이 r 나누기 이제 속도 v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의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일단 공통으로 r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제 r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가속도 a는 이제 t분의 2파이 그 v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때 이제 그 등속 원운동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속도는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, 따라서 이제 속도 v는 이제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므로 이제 루트를 취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640.31m/s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.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속도는 구했고, 이제 주기 t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이제 24초가 경과되었을 때에 그 속도 벡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, 따라서 우리가 설명드린 1사분면에서는 이제 vx가 마이너스 vy가 그 플러스로 나오고, 이쪽은 이제 둘 다 마이너스, 이쪽은 둘다가 아니고 이제 y만 마이너스, 이쪽은 둘 다 플러스였기 때문에, 따라서 이제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반바퀴를 회전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, 따라서 이제 한 바퀴는 이제 결국 그 반바퀴 회전하는데 24초가 걸렸기 때문에, 따라서 이제 한 바퀴를 회전을 하면 이제 48초가 경과가 되게 될 것이고, 따라서 이제 주기 t는 이제 48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제 t와 v를 모두 구했으므로 가속도 a는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83.81m/s 제곱이 되게 되고,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면 이제 약 0점이 아니라 8.6g로 이제 구심 가속도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